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클래식 Not Graduated. 아, 오늘 멤버들 다 와 있는데. 마스터 조윤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연말 특집으로 조윤범 사단 쿼르텟 X 네, 쿼르텟 X 같이 풀 왔습니다. 멤버가 오늘 다 오셨습니다. 네, 연주도 몇 곡 들려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는 걸 준비했습니다. 자, 멤버들 소개를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그레듀에이티드. 자, 이분들은 이제 목소리가 좀 멀리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악기와 함께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자, 먼저 제2 바이올린 양승민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욕 맨하탄 음대 장학생. 뉴욕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왜 조윤범과 노는 것인가? 첼로 임일랑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진가는 다르신 분. 자, 국내 최고 한혜종 역시 졸업 오케스트라 활동하시다가 영화 음악 드라마 가수들과 활동하시다가 왜 조윤범과 노는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 비올라 홍성원 씨. 안녕하세요. 역시 국내 최고 한혜종. 마찬가지로 대중음악가 유키 구라모토 같은 아티스트랑 놀다가 왜 조윤범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인가? Why? 자, 같이 활동한 지 10년 넘은 첼로 임일랑 씨. 네. 왜 굳이 중태와 함께 음악 활동을 함께 하시는 겁니까? 몰랐어요. 굳이 말하지 않았구나. 그랬나? 네. 10년 이상 네. 하셨잖아. 왜 함께 하시는 겁니까? 네. 늘 기발하죠. 기발하다. 어디로 칠 줄 모르고. 아, 클래식계에 없는 캐릭터입니까? 없죠. 네, 없어요.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 진짜 드물어요. 좋아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진짜 드무니까요. 네. 아,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도 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드물죠. 사람은 굉장히 드문다. 그리고 되게 일반적인 대화 화법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친숙하고. 네. 여기까지만. 근데 이제 음악 활동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는 어때요? 저희도 생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들인지라. 네. 이게 그죠, 무슨 얘기지 아. 도대체?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은.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클래식회가 막혀 있었거든요. 막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통적인 것만 추구하는 아. 거서 조금만 벗어나도 약간 이단처럼 취급당하거나 아. 좀 약간 너는 이쪽이라면 안 되겠다. 약간 이렇게 좀. 너도 클래식이 아니야. 네, 그래서 진짜 뭐 영화 음악이라든지 외부 활동하는 거랑 클래식 무대 연주를 쓰는 거를 굉장히 다른 세계로 생각을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뭐 그 무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걸 같이 늘 했었으니까. 그 장벽을 처음 네, 깬 분이구나. 네, 그 경계가 가장 없는 무대를 오빠가 늘 만들었었기 때문에. 클래식에서만 부르지는 않으니까. 네. 야, 경계에 서 있는 이 사람과 같이 하면 재밌겠다. 네. 그래서 오래 활동하셨고, 자, 굳이 맨해튼에서 돌아오실 필요까지는 없었잖아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이미랑 씨 첼리스트가 저랑 그 고등학교 동창이고 아, 엮였구나.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숭고한 의미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 비올라 홍성원 씨는 합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네, 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이러실 건 없었잖아요. 저도 이미랑 님한테 낚여가지고. 자, 그러면 마스터 조, 네. 왜 이런 팀을 만든 겁니까?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요. 이제 그 레슨을 받으면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가 이제 나중에 커서 음악을 하게 되면 실내악이라는 걸 꼭 해봐라. 여기에 다 좋은 음악이 있다는 얘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실내악을 해봐라. 많은 연주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실제로 이런 음악들을 해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음악이 여기 있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실내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팀이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음악인들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쪽으로 잘 안 가요. 아, 실내악이라는 게 월급이 나오는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생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막상 그분들이 모여도 자꾸 싸워서 깨집니다. 팀이. 오래가는 팀이 없어요. 아하. 클래식 연주자들 좀 까다롭다면서요. 굉장히 까다롭죠. 평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음악하고만 1대1로 만나왔다가 그렇죠. 사람들과 섞이려고 하다 보니 가뜩이나 다 자기 철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음악을 만들어가면서 조금만 의견 충돌이 되어도 그냥 바로 싸우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클래식 연주자들은 정신세계가 자영업자야. 그렇죠. 나 내 악기 하나로 나를 대변할 수 있어. 네. 너 씨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 그런데 오케스트라는요. 어. 중심점이 있잖아요. 지휘자라는 중심점이 있고 여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긴 월급 주잖아. 월급도 제대로 나오고 대부분 대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자기 역할만 딱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실내악들은 각자가 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싸워서 금방 깨지게 되는 거죠. 골목 상권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그렇죠. 그런데 20년을 버텨왔으면 대단한 거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사진하고 다라에 나오신 임이랑 씨 실물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실내악 같은 거 한다고 하더라도 뭐 교수님들 위주의 단발성으로 모여가지고 연주하시는다든지, 예. 안 그러면 뭐 팀 이름이 있어도 1, 2년에 한 번씩 연주하시는 진짜 이제 탑급 교수님들 약간 그런 거 정도 있었지. 현악사중주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대중화돼 있지 않았었어요. 저희 나라 자체에. 개척자구나. 네. 마스터 조. 네, 갑자기 이 미소가 참 방송에 안 나가니까 참 아쉽네요. 파이오니어. 파이오니어. 사실 저희 팀도 처음에는 배척도 되게 많이 당했었던. 배척은 왜 당했어? 왜냐면은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정통적인 그 이미지를 지켜야 된다, 이 루트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었어요. 클래식 연주자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렇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렉처 콘서트라는 개념도 전혀 없었던. 연주만 하면 되지 왜 말을 하고 그래? 네, 말을 한다고 해도 고작 해봐야 뭐 이제 곡에 대한 뭐 순서 뭐 이런 거 정도 들어가는 거지. 강의라는 개념에 연주를 붙인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단아 치곤 많이 당했죠. 이단아. 그러다가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실내악이. 네, 근데 거기에 오빠가 일조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조 정도가 아니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을. 왜냐하면 이제 클래식에서 이단화란 얘기 들으면 위축이 될 텐데 뭐 저희는 그런 얘기 듣기가 재밌었거든요. 아, 제대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아니 근데 위축된다는 것은 원래 잘 나가다가 위축되는 건데. 근데 실내악이라는 게 네. 영화 같은 거 보면 귀족들이나 네. 왕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챔버 뮤직이라고 하는데 챔버라는 말 자체가 궁전이나 귀족들의 저택의 방 하나하나를 챔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연주시킬 수는 없는 거고 오페라 같은 거 보면 따로 큰 공연장에 가서 봐야 되는데 내 앞에서 한번 4명 연주해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왕이나 귀족방에서 하던 음악인 거야, 이게. 그렇죠. 실내악이. 그럼 오늘 우리는 왕이나 듣던 음악을 지금 바로 앞에서 그런 자리에서 듣고 계신 거죠. 총수! 호강인이라. 자, 그럼 오늘 왕의 음악을 네 분과 함께 할 텐데 실내악으로만 쫙 가는 겁니까? 네, 오늘은 좀 실내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요. 저희 같은 4중주단도 있지만 뭐 피아노 트리오도 있고 피아노 5중주, 뭐 현악 6중주 이런 다양한 실내악들이 있는데 한번 쫙 정리를 해볼 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내악. 자, 오늘 이제 부제는 왕의 음악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저희 연주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이 부제가 왕의 음악이지만 네. 사실 왕들만 들었던 건 아니죠. 술집에서도 연주하고 농민들이 이제 뭐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할 때는 당연히 영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옆에 연주자들 이렇게 좀 불러놓고 하잖아요. 그건 오불이라고 하죠. 그렇죠. 연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려가는 게 결혼식 오불이란 말이에요. 그 피로연에서 사람들이 좀 춤을 추기 위해서 만들었던 음악을 저희가 먼저 왕이나 귀족처럼 항상 부를 수 없으니까 네, 일반인들은 행사나 돼야 결혼식 정도 돼야 이제 부르는 거지. 그렇죠.
농민들이 추는 옛날 춤들이 있어요. 지그라는 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짧고 리듬감 있고 사람들이 야 우리 한잔 하자 막 이러면서 듣는 음악을 저희가 먼저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룸사롱. 지그? 파헬벨이라는 사람의 파헬벨? 캐논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파헬벨의 캐논? 캐논. 캐논은 탱크 아니야. 아 그거랑은 스페링이 달라요. 너무 무식하다는 표정 짓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의외의 대답이셔가지고. 대포 아니야 대포? 요거는 N이 하는데 카메라 이름하고 똑같아요. CANON. 아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요거는 돌림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 파헬벨의 캐논은 유명한 돌림 노래 좀 느린 음악인데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이 결혼식 피로연에서 사용됐던 이 지그라는 짧은 춤곡을 저희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파헬벨이라는 사람이 지그라는 춤에 맞춰서 돌림 노래를 만들었다. 술집에서 사람들이 야 지그 한번 추게 음악 좀 연주해봐 이러면 연주하는 겁니다. 자 댄스고 오케이. 야 좁은 공간에서 실력을 들어온 건 처음이야 나. 지금 느낌 좋아. 야 벌써 기분 좋아. 이야 귀족 할만 낫겠다 그때. 이야. 그런데 이건 결혼식 피로연에서 서민들이 추는 춤이었다. 이야 이런 거 방에 불러가지고 딱 시키면 이야 그렇죠. 나의 재력과 영향력이 스스로에게 확인되는 거 아니야. 이야. 그렇습니다. 예전에 귀족들은 자기 그 재력이나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확인시켜 주려고도 무도회 같은 걸 열었지만 네. 자식들 결혼시키려고 네. 무도회를 열어야 젊은 놈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죠. 네. 그럴 때 이런 거 탁 연주시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연주자들이야 이러면서 연주자들 몇 명이서 이렇게 방 안에서 연주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아예 운영을 합니다. 귀족들이. 그래서 그런 대규모 오케스트라들까지 운영하면서 파산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무도회 열다가 귀족들이 망하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괜히 무도회 열다가 귀족들이 빚더미에 앉는 수순이 더 큰 무도회 열어. 자기 라이벌 귀족 있잖아. 그렇죠. 나도 해야지 그러면.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 그 무도회 한두 번에 짝을 찾아서 하면 좋은데 안 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 그렇죠. 자식도 많고. 어유 순간적으로 나 귀족이 된 느낌이었어. 제가 아까 이렇게 연주하면서 표정을 싹 봤는데 만졌어. 그런 느낌으로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흐뭇했어. 야 이거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저희가 돈을 많이 부르죠.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번 해주시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 있어? 관객들이 많은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뭐 청담동의 술자리였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술자리 오브리 말고 가정집에서 불렀어. 갔더니 몇 명 쭈루룩 앉아가지고 듣는 거야. 이런 거 있어요 혹시?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연주자들을 불러놓고 관객이 적으면 최소한 지인들을 불러서 음악회 모습으로 좀 꾸밉니다. 자기네 집이라도 최소한 20명, 30명 놓고 소규모 연주회인데 한번 와주시겠어요? 라고 해야지. 방이 20명 들어가는 방이 요즘 잘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에 마당에서 한다든지 뭐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마당에서. 특별한 뭐 청원 이벤트 이런 거 아니면 연주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는 아파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파트 가서 그런 데 하게 되면 우리 집 애기 생일 잔치예요. 뭐 이런 분위기에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돈 주면 연주자도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르면 안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이제 내 듣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집 거실에서 나 혼자 앉아 있고 이걸 든다. 기분 뿅 갈 것 같거든.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 얼마면 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앞이라면 뭐 같이 즐기자고 하는 거고 싫어하는 사람이 부르면 그때 돈을 왕창 부르죠.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좀 기분 나빠한다. 대부분 연주자들이. 너무 막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 유명한 연주자들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요. 내가 갔는데 식사 중에 음악을 연주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감동할 준비를 한 채 이제 부르는 거야. 그러면 뭐 최소 한 20명, 30명 정도는 되면 우리는 작은 음악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의 격은 갖춰줘야 된다. 그렇죠. 요즘에는 나 그렇습니다. 혼자 부르면 안 돼. 얼마면 돼? 보통 그 달에 한 달 벌 수익 같은 걸 우리가 다 요구를 하죠. 여기서 왕창 땡기자! 막 이러면서. 알았어요. 그 이제 끝나고 얘기 좀 해봐요. 아니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이게 무슨 꼭 청혼을 하지 않더라도 나 평상시 클래식 좋아했는데 이거 실내악단 불러서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러면 우리가 선의로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런 게 상당히 아니다. 많이 남아도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아니다. 괘씸하지 우리는. 연주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선이 있구나. 자존심이 있는 거죠.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분 나쁨을 넘어가는 액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이제 야 이런 데서 불러서 얼마인데? 알았어. 자, 그건 나중에 합의하기로 하고. 그 기분이 느껴졌어요.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네. 이걸 감상하고 싶다. 이런 귀족은 아니어도 내 식성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은 틀림없이 백정 출신이었을 것 같거든. 불가직 천민 이쪽이었을 것 같은데 거의 틀림없을 거야 식성으로 보면. 근데 그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듣다가. 실내악이 번성했던 그 시기가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음악가들의 신분이 높지 않았어요. 하이든만 하더라도 평생 동안 하인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음악가들이 자립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챔버에서 연주하는 실내악 그러면 계급 사회의 냄새가 느껴지는 거죠. 계급적으로 낮은데 그 기분을 느끼고 싶었어요. 프로포즈 할 때 많이 부르시긴 하세요. 프로포즈요? 네. 프로포즈를 하는데 옆에서 연주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포즈는 결혼한다는 얘기잖아. 네. 말려야지. 자, 첫 번째는 지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실내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앙상블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앙상블. 어울린다는 뜻 아닌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실내악, 챔버 뮤지컬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야 오늘 앙상블 한번 맞춰볼래?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잠깐만, 임이랑 씨한테 그 단가 한계선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요 선 넘어가면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제가 공략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1월달, 2월달이 약간 연주자들한테 대부분 약간 비수기예요. 무대가 많이 안 열리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제안을 해보시면 우리 업계의 비밀을 잡고 만약에 정가로 후불리 다 받는다. 그럼 얼마 받아요? 천차만별이긴 하죠. 네. 저희는 이상 받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서? 네, 이거는 반드시 편집해 주십시오. 영업 비밀이 나가면 안 돼 이거? 아 그럼요. 그러면 요 액수는 내가 삐 처리해 줄게. 네. 좋아. 자, 그럼 실내악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네, 이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바흐 한번 했잖아요. 했지. 바흐 시대 때는 이 실내악이라는 게 이렇게 장르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현악 다중주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악기도 좀 들쑥날쑥했고 이런 악기 저런 조합이? 악기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하이든 모차르트 요런 시대에 와서 이런 곡을 쓰는데 아주 집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써봤더니 이렇게 악기 4개가 제일 좋네. 아예 처음부터
실내악 사중주 혹은 오중주를 목적하고 그렇죠. 작곡을 한 것이구나. 장점이 뭐냐면 뭐 귀족들 앞에 가서 연주하기도 좋지만 자기가 앞으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음악을 쓰는데 실험용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오케이. 자기가 작곡을 하고 자기가 고용을 해요. 작곡가가 한 4명 정도를 고용해서 계속 연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중주단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연주를 한다든지. 일종의 이게 스케치 같은 거네. 그렇죠. 4명을 만들어가지고 야, 요번 주말에도 한번 와.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놀기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때 확 발전을 합니다. 음악적 스케치야. 큰 빌딩 짓기 전에 한 동 지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 스케치를 했더니 여기에 재밌는 음악들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드디어 베토벤에 가서 걸작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베토벤이? 이 악기 4대를 가지고도 완전히 걸작들을 만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귀족들 앞에서 그렇게 연주하는 거 말고 진짜 음악이 여기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에 작곡가들이 바톤 터치를 받아서 이 실내악이라는 장르에서 굉장한 걸작들을 만들어내요. 그럼 걸작 좀 한번 해줘 봐요. 이거 음원으로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아니다. 요건 직접 먼저 연주를 해드릴게요. 그래요? 아주 걸작 뭐. 안단테 칸타빌레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어. 차이콥스키가 만든. 차이콥스키. 이 사람 우리가 그때 자살이냐 타살이냐 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차이콥스키가 교향곡이나 발레 같은 게 유명하지만 본인이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내가 진짜 사랑했던 장르가 바로 사중주다라고 말을 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사중주인데 이거 연주될 때 톨스토이가 옆에서 듣다가 엄청 울었다는 곡이에요. 왜? 왜냐하면 멜로디를 좀 연주하다가 갑자기 첼로가 이 피치카토 줄을 튕기는 거. 튕기는 거. 그걸로 튕기는 거. 그걸로 반주하기 시작하거든요. 중간에. 그때 딱 나오는 바이올린 멜로디가 러시아 민요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도 막 눈물을 흘려서 차이콥스키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됐습니다. 이 장르가. 안단테 칸타빌레가 느리고 노래하듯이. 특별한 제목이 없기 때문에 악보 위에 써 있는 빠르기 말을 제목으로 붙인 안단테가 거예요. 느리고 칸타빌레가 노래하듯이. 제목도 마음에 드네. 다정해. 요게 이제 이 실내악 장르에서 걸작 중에 하나죠. 걸작 중에 하나다. 네. 직접 연주해 주실 것이다. 직접 연주할게요. 요 정도 되면은 뭐 귀족들이 불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이콥스키 정도 가면요. 이때부터는 아예 연주회장에서 연주를 합니다. 제대로. 귀족도 4명이서 불렀겠지 연주를. 그래도. 귀족들 앞에서도 연주하고. 귀족이 부른 걸 해줘. 총수님 앞에서. 야, 안탄테 칸타빌레.
얼마면 된다고? 이야, 이 사랑하는 느낌과 슬픔이 함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식하잖아요. 클래식적으로 무식한데 내가 또 예민하잖아 대신에. 사랑하는 느낌하고 비애가 함께 있어. 그녀가 불안해 지금. 자기야 사랑해 하고 남자한테 말했는데 2차 대전인데 이제 남자가 나치치아 유태인이야. 갑자기 2차 대전으로 가요. 사랑하는 여인이 독일인이거든. 응? 지금 이 나치치아에서 안 괜찮은데 안심시키려고 괜찮다고 말하는 거야 남자가. 그 남자의 목소리야 이 음악이. 응, 괜찮아. 사랑에 있는 비애가 있어. 응. 이거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커플 재산 분할하기 전에 들려주면 좋겠다. 그때 차이콥스키가 동성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훅 건너뛰네. 그러면 그 남자라고 쳐. 상대가 여자가 아니라. 이 혹시 차이콥스키가 이 음악에 대해 설명한 적 있어요? 네. 중간에 민요를 삽입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행 중에 어느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난로를 고치고 있더래요. 근데 계속 흥얼거리면서 고친 거예요. 제가 옛날 민요 같은 거를. 그 멜로디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썼다. 근데 초창기 곡이란 말이에요. 거의 데뷔곡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그때만큼 기뻤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 음악이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음악이었던 거예요. 아, 차이콥스키는 이 음악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될지는 잘 몰랐나 보다.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전달됐어요. 2차 대전 때.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남자가 안심시키려고 내는 목소리야. 근데 실제는 괜찮지 않기 때문에 슬픔이 있어. 이걸로 해주세요. 해석은 앞으로. 저희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나는 이런 분위기에 꽤 익숙해. 요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그 느낌 확 났어요. 이 새끼 지금 힘들어. 청수님 이게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니까 좀 완전히 어떠세요? 달라요. 음원은 상품 같고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와닿네. 이 실내악의 강점이 또 그런 거거든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 오케스트라 앞에서 듣는다고 해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못 듣죠. 오케스트라는 이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실내악은 굉장히 사적인 느낌이 나요. 사적인 느낌이 나요. 굉장히 사적인 느낌이 나서 네.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새끼 지금 힘들어. 힘든데 지금 여자한테 힘들지 않은 척 해야 돼. 그런데 여자도 힘들다는 걸 알긴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여자가 힘든 걸 모르면 막 남자의 특성상 징징거리거든.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연주가 가능하면 작곡가나 연주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곡의 느낌이 어떠시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관객한테. 얼마든지 작품성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곡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고 만약에 큰 무대용 연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작품의 흥행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빵 터지고 박수 많이 나오고 막 이래야 되니까 실험을 못 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만들면 얼마든지 진지한 시도, 적극적인 시도, 전위적인 시도들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분야에서 걸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한테 더 솔직해질 수 있었겠네 작곡가들이. 그렇죠. 총수님이 이 곡 듣고 거기 마지막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연주 끝나고 제가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일부러 의도한 거예요. 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연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 해명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이 새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이런 해석은 없습니까? 이거 연인이 슬픔을 담아서 말을 건네는. 그런 해석은 없지만 연주회 끝나고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 관객들이 직접 오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 같아요. 어떤 느낌을 말해요? 청순이 같은 해석은 처음이긴 했어요. 이걸 사랑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한 사람은 처음이긴 했어요. 그럼 뭘로 연결하는 거야 이거를? 러시아 작곡가 곡이다 보니까 러시아 쪽 정서가 한국인 정서랑 좀 비슷하잖아요. 애환이라는 게 좀 있고 좀 힘든 거를 극복하려고 이게 사랑의 멜로디로 안 들리고 뭘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 개인적인 해석들로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긴 해요. 네. 우리 애가 어제 입시에 떨어졌는데 뭐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사가 없는 음악이 주는 장점 중에 하나긴 해요. 정말 다양한 해석이 그러면 나온다라는 거죠. 내 거를 정통성 있는 걸로 합시다. 그런 게 나중에 이제 음악사나 이제 전기 이런 책에 실린다는 거죠. 다운표 찍어서
당대의 김어준 총수는 이런 평을 했다. 그러면 라는 이제 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용이 들리기 되는 시작해 막. 거죠. 자꾸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나는 그렇게 들렸어. 할 수 없어. 신뢰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 겪어본 경험이 굉장히 드물 거 아니에요. 이게 유럽에 출발한 것이고 게다가 그렇죠. 초기에는 이제 귀족들이나 왕족이나 가능했던 거고 음. 나중에 극장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미 멀어졌잖아 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방 안에서 요 정도 음악을 요 정도 사이즈로 듣는 경험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 옛날에 우리나라 귀족들도 많이 이런 걸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연주자들이 자립을 해서 연주회를 했다는 게 더 특이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게 익숙하지만 표를 팔고 연주를 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음.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직접 가까이서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 생길 거라고 봐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래. 야 나이스. 그래서 이게 좋은 오디오를 구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돈이 끝없이 들어가거든요. 그 돈을 다 합치면 개인 공연장 하나 만들어요. 진짜 오디오 매니아들이 집에 공연장 차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실음으로 들어야 돼. 너무 무리한 욕을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얘기 하려는 얘기가 뭐예요? 총수님, 독주는요. 독주는 실내악일까요, 아닐까요? 혼자서 연주하는 독주는. 퀴즈야? 네, 퀴즈예요. 퀴즈. 내가 처음 퀴즈 내본다. 몰라요. 엄밀히 말하면 실내악인데 혼자서 연주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피아노 독주곡 다 실내악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내악 중에서 독주는 좀 따로 분류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실내악은 보통 2명부터를 실내악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듀오라고 하죠. 저 이중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중주 음량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보니까 저희도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요. 우리가 4명 현악 사중주기 때문에 네. 사실 실내악은 사중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 팀이긴 하죠. 저희는 고맙죠. 이중주? 이중주, 그 다음에 이제 3중주, 트리오, 아 트리오. 듀오, 뭐 트리오. 사중주를 합시다. 사중주. 야, 우리 때문에 사중주를 너무 좋아하시게 됐어요. 사중주 미만 잡. 아니 이제 우리 막내신 홍성원 씨 단가도 들어봐야 되겠는데? 단가요? 자, 또 좋은 거 들려주세요. 네, 이제 음원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음원? 여기 왠지 피아노 3중주. 그러니까 요게요. 피아노. 발전을 많이 하면서 3중주부터는 이제 대표적인 3중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기의 구성이. 예, 그냥 뭐 현악기 세대로도 연주해도 3중주고 뭐 관악기 세대가 연주해도 3중주지만 3중주를 대표하는 장르가 생겼습니다. 그게 피아노 트리오예요. 피아노 세대? 트리오. 이름만 딱 들으면 피아노 세대 같잖아요. 네. 근데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예요. 근데 왜 피아노가 주인공이야?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네. 발전을 하면서 모든 이 실내악의 기본이 현악기 앙상블이 기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중주도 현악기 사중주가 기본이거든요. 네. 이 현악기 외에 다른 악기가 들어오면 그걸 특수악기라고 생각해서 그 악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첼로 바이올린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피아노가 들어간 겁니다. 에? 표시해 주는 거구나. 가로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5중주 그러면 그러면 피아노 한 대. 피아노 한 대, 현악 사중주가 들어가요. 나 이거 언제 들은 것 같아. 맞아요. 네. 색깔밖에 잊어버렸었어. 다시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 또 잊어버리겠지. 근데 이제 오늘은 피아노가 없으니까. 피아노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아노 3중주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음원으로. 쇼스타코비치. 우리 했었죠? 쇼스타코비치. 쇼스타코비치. 스탈린 시대 때 고생했던 피아노 기억난다. 트리오 한번 들어볼까요? 피아노 3중주 2번의 마지막 악장인데요. 피아노 3중주 2번 마지막. 바이올린과 첼로가 피치카토 하고 있고요. 피아노가 뒤에서 멜로디 하고요. 오, 이건
요거는 현악기 2대가 지금 반주를 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역할이 바뀌어요. 이젠 피아노가 반주하고 첼로는 아직도 피치카토 하고 있고요. 이게 3명만 모여도 이 역할 분담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아, 느낌 왔잖아 또. 이 곡이. 네. 어차피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라 느낌이 금방 와요. 클래식 랩이 있어.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야, 이 조합으로 어떤 음악까지 가능한지 내가 보여줄게. 그런 이게 느낌이야. 정확합니다. 음. 맞아요. 놀랍지 이 새끼들아. 음. 그런 느낌이야.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놀랍니? 그렇죠. 재밌네. 이게 실험적이다. 실험적. 실험적이죠. 굉장히 실험적이기도 하고 그 실험을 듣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0명 정도 모여있는 오케스트라에서 이런 실험을 하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느 악기를 들어야지 어느 혼돈스러워요. 근데 각 악기들이 한 대씩밖에 없고 소규모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 이제 여름 블록버스터를 예술 영화로 만들어 버리면 그렇지. 실패하잖아. 그렇죠. 돈 많이 들였다가 실패하죠. 근데 이제 단편으로 음. 매니아들한테 예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 그렇죠.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이네 이게. 맞아요.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연주자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술 해버리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엄청나게 예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지 않는 거죠. 단편 예술 영화야. 만약에 이런 걸 이제 오페라 같은 걸로 시도를 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다. 이러면 작곡가는 그 다음에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지. 다시는 작곡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폭망한 영화들과 함께 사라진 감독들이 있죠. 많이 있죠. 송영파리 소녀의 재림인가? 감독님도 함께 사라졌잖아. 그런 거지 그런. 네, 그렇죠. 준도요. 요즘에 다시 나와서 이제 엄청나게 성공을 했지만 그 전에 만들었던 60년대 그렇지. 준은요. 이 정도 돈을 들였는데 고작 만들었다는 게 컬트야? 그러면서 그 감독이 굉장히 고생했죠. 그 영화 지금 봐도 이상해요. 실내악에서는 이런 시도를 많이 실내악은 작곡가들이 영화 감독들이 단편 예술 영화 하던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서 만들었구나. 그렇죠. 어차피 이 음악을 즐길 사람들의 수준은 일정 정도 되기 때문에 망해도 크게 망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망하는 것도 아니죠. 그거 기억나세요? 베토벤 우리 첫 대화 났던 게 베토벤이었었는데 베토벤이 데프가라고 아주 이상한 곡 하나 쓰거든요. 마지막에. 데프가. 뇌에 흔적이 남아있다. 데프가. 이거 4중주로 썼어요. 듣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귀가 많이 안 들리나 보다 베토벤이. 근데 이게 4중주였으니까 가능한 시도였다는 거죠. 본인이 합창교향곡 같은 거 쓸 때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다? 그러면 힘들죠. 그렇지. 네 돈으로 해 이 새끼야. 그렇죠. 너 돈으로 해. 맞죠. 그렇죠. 어디 돈 받고 이런 곡을 만들었어 이 자식이. 그런 거 아니야. 이해했어. 우리 뉴욕에서 활동하다 오신 양승민 씨는 뉴욕에 혹시 이런 실내악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그럼요. 예. 일반인들이 실내악 악단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집에서요? 네. 하우스 콘서트 개념. 하우스 콘서트.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하우스 콘서트. 사실 요즘 한국에서도 하우스 콘서트라고 해서 집은 아니지만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에 지인들을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그렇죠. 예. 더 소규모로 모아놓고 격식을 너무 차리지 않은 그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주하는 하우스 콘서트라는 것도 많이 그거는 하고 이제 있죠.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을 수도 있고요. 지인들만 와 있을 수도 있고. 옛날 챔버 뮤직처럼 이제 좁은 공간에서 이제 그 호흡을 좀 더 가깝게 듣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 연주하시는 분하고 저하고의 거리가 한 4m? 그 정도. 그 정도. 실제로 하우스 콘서트를 하면 이렇게 연주자와 관객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돼야 저희를 돼요. 둘러싸기도 하고. 네, 둘러싸서 마당놀이처럼 사방으로 둘러서 앉기도 하고요. 얼마면 돼? 규모도 규모지만 곡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 곡을 연습해야 되는데 1년 정도 걸리는 연습이면 1년치 수입을 저희가 요구를 하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실내악 문화가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유난히 더 강해요. 젊은 층이 많습니다. 팬덤이 많이 생겼어요. 아, 팬덤이. 그래요? 클래식에서 팬덤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기라성 같은 이제 콩쿨 우승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실내악단을 조직해서 막 연주를 하는데 대중 가수들 좋아하는 것처럼 팬클럽이 생기고 하는 분야는 실내악이에요. 일단 나오는 사람이 딱 몇 명이잖아요. BTS처럼 아, 그렇지. 집중을 하기 좋아해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오케스트라는 통이잖아. 네. 개인한테 감정이입할 사람이 지휘자밖에 지휘자밖에 없는 없는데 이거는 연주자 하나하나의 감정이입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사중주단 와가서 막 나 홍성호 씨 팬이야, 막 이미혁 씨 팬이야, 양승민 씨 팬이야, 막 이런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맞다. 그게. 실내악 연주회를 외국에 가서 보잖아요. 다 백발입니다. 관객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사라져 가는데 클래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실내악을 연주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와요. 희한한 역전인데 예전에는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콩쿠르에 나왔다면 요즘은 그냥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바로 그 세계적 콩쿠르에 와가지고 바로 우승해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변화래요. 클래식이 서구에서는 노인들의 음악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젊은이들한테 핫하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시작은 오래됐는데 결과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젊은 사람들의 팬덤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주자들. 그래서 이제 이 연주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대중음악 마케팅을 해요. 딱 몇 명이서 아이돌 그룹처럼 나와버리니까 각자 사람들의 실력도 인정을 해주고 팀들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는. 흥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 놀고 먹는 건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집요하게 놀고 먹어요. 집요하게 놀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파티장에서 연주하는 거 듣고 내가 그냥 즐길래 이 정도가 아니라 꼭 즐기다가 불만을 얘기해요. 노는 문화에도 엄청 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어마어마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인 분석은 잘 안 돼요. 한류도 그렇고 클래식도 그렇고 네. 우리 DNA가 그쪽에 적합한가 봐. 흥이야 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뭐 문화예술 장르에서 세계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 네. 클래식이 이제 한 50년 지나면 서구 애들 우리한테 배우러 오지 않을까. 그렇죠. 외국 유학을 안 가고 지금 한국에서 거꾸로 나가는 상황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중퇴자가 졸업자를 이기는 그거는 별개의 일입니다. 그 말 되게 하고 싶었구나. 자, 실내악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해했어. 또 그다음 뭐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얘네들이? 근데 이제 이 실내악의 또 매력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음악을 거꾸로 편곡해서 내가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장르가 실내악이에요. 사실 이 4명 정도 모이잖아요. 웬만한 오케스트라 음악도 편곡해서 연주가 가능해요. 이 4명이 모든 성도를 다 가지고 있고 이게 결정체이기 때문에 음악이 돼요. 한 명이나 2명이 내가 베토벤 운명교향곡을 연주한다? 이거 불가능해요. 근데 4명이서는 잘만 편곡하면 연주를 해볼 수가 있어요. 거꾸로 피아노가 혼자 연주하는 거를 현악기 4대로 연주가 가능합니다. 피아노는 화음이 엄청 많잖아요. 바이올린 혼자서 이걸 가지고 연주한다? 이건 안 돼요. 근데 피아노로 연주하던 걸 4명이서 연주한다? 충분히 연주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놀라운 건지 모르겠는데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돼서 하는 사람은 뭐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으로도 이걸 이렇게 악기로 들으니까 맛이 다르네? 그 맛을 보여드리려고요. 저희가 지금 연주할 거 이제 드보르작의 그 유명한 유모레스크인데요. 드보르작 했잖아 우리 또. 했죠.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고향적인 음악을 굉장히 많이 썼던. 드보르작이 미국 가서 실패했잖아. 실패했죠. 뉴욕 음악원 원장님 한번 했다가 돌아오는데 그 시기에 썼던 굉장히 그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멜로디인데 피아노 독주곡이에요. 피아노 혼자서 딴따란 따란 따란. 그런데 저희가 지금 4명이서 이걸 연주할 수 있게 편곡을 했거든요. 피아노 독주곡인데 네 개의 악기에 맞게 편곡을 했다. 편곡을 했어요. 그것도 현악기 4대로. 맛을 봐라 이것들아. 그렇죠.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납니다. 원곡의 맛을 알아야 일단 다른 맛도 알 텐데. 원곡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제목이 뭐라고요?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유머가 있다 뭐 이런 얘기지만 분위기는 좀 달라요. 휴머러스의 그렇죠. 그 휴머라는 뜻이에요.
돈 써야 되겠어 내가. 아 이거는 또 내 느낌이 네. 있어요 지금. 네. 자기를 위해 만든 공연 같아요. 이거는 음. 미국에서 성공적이지 못했잖아. 그래서 유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네. 그러니까 익숙한 곳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익숙한 곳으로 복귀하는 경쾌한 발걸음? 마음이 지금 가볍고 좋아. 네. 그러니까 마음에 평온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즐거워. 음. 미소가 막 지어져. 신난다. 연주자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내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그 작곡가 좀 만나보고 싶다. 드보르자기 딴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난 그런 식으로 쓴 게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음악으로만 말을 남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치유 음악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지, 음악의 있지. 힘이라는 거예요. 뭐 있지 알아. 그래서 난 타임머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네. 하여튼 경쾌하네 이게. 걷는 것 같아 사람이. 통통통 걷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중간에 나오는 멜로디는 굉장히 좀 애틋하고. 그 애틋함은 내가 보기엔 자기가 익숙한 동네에 대한 애틋함인 것 같아. 돌아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이거를 만약에 원곡 피아노 곡으로 들으면 아 이건 완전 다른 음악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안 있어요. 들으면 되지. 이미 그렇게 느꼈는데 뭘 난. 그러니까. 이 시절의 작곡가들은 실내악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했죠. 작곡하기를 즐겼을 것 같아. 맞아요. 훨씬 사적인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고 부담도 없고. 그렇죠. 바그너가 이제 무대에서 막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잖아요. 막 오케스트라 막 100명, 150명.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 지났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얘기해봐서 알잖아요. 바그너 때는 음악이 완전히 둘로 양분된다고. 전통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명 보수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끝없이 실내악을 써대는 거예요. 브람스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옛날 그 하이든 모차르트 때 거 아니야? 4중주 막 3중주? 이제는 그런 거 아니지. 라고 하는 쪽에서는 오페라 같은 거 뭐 오케스트라를 엄청 발전을 시켰고 동시에 같은 시대에 브람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 명맥을 유지시켰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탄생한 음악인데 걔네들은 면면이 이어지는 히스토리가 있잖아. 그렇죠. 그 히스토리가 족쇄가 될 거야. 음. 스스로에게. 그렇죠. 우린 근본이 없잖아. 근본이 없어. 지금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눅 들고 위축돼서 그쪽 눈에 맞춰주려고 할 거거든. 그렇죠. 어느 시점에 넘어갈 거야 아마. 네. 지금 BTS 빌보드 상 많이 받으니까 빌보드 너무 흔해가지고 이제 네. 대단하게 안 보이잖아요. 또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그러게 충분히 지나고 나면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아서. 맞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 필요한 자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각한 거하고 진지한 거를 구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진지한 건 좋아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공부하면 되는데 이거 심각해져가지고 맹신을 해버리고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던 실수가 다른 음악 무시해버린 거예요. 서양에서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만 오고 너무 이 전통주의자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권위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그렇죠. 예. 권위 빌려와가지고 그 노예가 스스로 돼버린 거야. 매력이 없지. 그렇죠. 그러므로 클래식의 미래도 한국이 가져가겠다.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문화의 주도를 지금 실내악들이 하고 있다. 희한하게도 실내악들이 그런 팬덤의 주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이런 실력이 인기가 있어? 그러면 또 서양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연주하게 된다고. 여기 시장이 있으니까. 맞아요. 얼마면 돼? 실제로 개인적인 조그마한 공연장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런 시장이 안 만들어졌으면은 그렇죠. 나는 듣자마자 그렇게 하고 싶어. 음. 얼마면 되냐고 그러니까. 연주자들도 그런 거에 좀 많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렇지. 감동하고 좀 달라요. 진하게 느끼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이거 평상시 느끼기 힘든 건데 이거 야 왔어. 네. 그 어떤 이 단어가 없네. 와닿는 체감이 많이 다르시죠. 달라요. 네. 가까이서 이걸 하니까 감동했어하고 좀 달라요. 이거 진하다. 베리 띡. 깊고 두터 진해. 네. 그렇죠. 네. 이 정도 거리에서 보시면 숨소리 들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 보고 있는 악보도 보이고요.
연주할 때 이 사람들 떠는 것도 보이고 눈 마주치는 거 다 보여요. 오케스트라는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그 많고. 표정도 중요해요. 김가람 씨 연주할 때 내 표정 오잖아. 네. 이분들도 내가 표정 딱 봤거든. 음. 말해줄까? 그거 하고 같이 보는 게 진한 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거는 일상에서 도저히 겪어보지 못한 거다. 베리띡.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해보고 싶을 거야. 나 이거 그렇죠. 태어나 처음이거든요. 이거. 조그만 방에서 사중주. 이게 실내악의 매력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딜레마도 있어요. 정말 넓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자주. 이거는 작은 공연장에서 해야 될 것 같아. 실내악은. 그죠? 이게 대공연장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 탑이 왔어요. 세계 최고의 사중주단이 와서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하는 거야. 그럼 3,000석이거든요, 거기가. 나는 안 갈 것 같아. 음향이 아무리 좋아도 뒤에서 잘 안 들려요. 그럼 이제 보조적으로 마이크를 쓰는 상황이 생기니까 스피커로 듣게 되면 야 이럴 바에 내가 집에서 좋은 오디오로 듣지 이런 사람들도 많고. 이 실내악은 작은 공연장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큰 데서 하면 안 돼.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지금 연주할 게 몇 개 남았어 이제 하나 남았어? 아 연주할 거요? 예. 하나. 일반적으로 실내악은 2중주부터 한 8중주 정도까지 얘기한다. 팔중주나? 8중주까지 가요. 8중주에서 제일 유명한 거 저희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맨델슨 그 유대인 작곡가 나중에 이제 나치가 교과서에서 막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맨델스존이 젊었을 때 썼던 8중주가 있어요. 두 팀의 4중주가 만납니다. 아 이거 설명 들은 것 같아. 요거 한번 들어보죠. 이게 첼로가 먼저 아, 시작하는 그래. 거거든요. 이게 첼로 2대. 서로 경쟁하듯이 막. 맞아요. 비올라들 들어오고 여기까지 4명이에요. 이제 5명. 6명 여기서 8명. 이게 8중주예요. 연주자들이 엄청 신나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신나고 가뜩이나 다른 4중주가 저희랑 협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력이 좀 차이가 나는 팀일 수도 있는 거고 경쟁을 하는 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대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주하는 어마어마한 이벤트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4중주단 두 팀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기도 하고 연주 음악도 재밌는데 연주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벤트다. 재밌겠다 이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현악기 배우신 분들은 마지막 목표가 이 곡이라고. 내가 어떻게든지 저 8명에 껴가지고 이거 연주할 수 있는 실력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알았어. 요거는 신날 것 같아. 연주자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있는 청중들도 신날 것 같아. 그렇죠. 태도가 드러날 것 같아 여기서. 맞아요. 자 마지막 연주곡은 뭡니까? 자 실내악은 보통 여기까지고 9중주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이상 가면 우리는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한다. 8중주 정도까지 진화하고 실내악은 여기까지 와 있다. 그 정도는 거기까지다. 특히 4중주 같은 경우는 다른 음악을 편곡해서 연주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주할 곡은 오케스트라 곡이에요. 원래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 그러나 4명에서 연주해도 충분히 모든 멜로디를 소화할 수 있다. 분위기는 달라진다. 그 유명한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를 바흐. 연주를 하겠습니다. 쥐선상의 아리아. 네. 이거 우리 바흐 할 때 했던 것 같아. 맞아요. 바이올린 혼자서 이제 G선에서 연주할 수 있게 나중에 편곡이 돼가지고 제목은 G선상의 아리아지만 원래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관현악 모음곡이라는 곡에 들어있는 아리아라는 악장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거를 저희가 지금부터 4명이서 연주를 하겠습니다. 쥐선상의 아리아.
브라보. 감사합니다. 예. 꼭 내가 한번 돈 쓰겠어. 오신 김에 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을 테니까 특징을 내가 말씀드려볼게. 우리 양승민 씨는 이 되게 눈썹으로 긴장되는데. 연주할 때 눈썹으로 느껴요. 감정이 가득해 눈썹에. 눈썹에서 다 음악이 연주되네. 그리고 홍성원 씨는 자기 연주를 자기가 많이 느껴요 보니까. 마음에 들 때는 눈을 감고 그다음에 목덜미를 한 번씩 탁탁 채네 이렇게. 되게 잘 보신다. 네, 목덜미 한 번씩 탁탁 채. 그러면서 이제 악기를 안으로 품나 봐. 들어와라. 뭐 이렇게. 이민랑 씨는 독특해요. 독특해요? 독특해. 엄격해. 두 분은 자기 연주와 사랑에 빠진 게 느껴지거든. 근데 이민랑 씨는 자기 연주 되게 엄격해요. 엄격하면서 다른 놈들 잘하나 못하나 체크해 계속. 계속 옆으로 두리번거리면서 맞춰주는 겁니다. 눈치를 체크. 봐가며. 틀리면 혼날 것 같아. 너무 정확하게 보셨는데. 우리도 다 느끼고 있지 그런 거. 밸런스를 계속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놈들 어떻게 하나 보면서 뭔가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할 때 씩 웃어 한 번씩. 이 새끼 삐끗했네. 이런 연주에 대한 관상평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평가들을 얘기 안 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었는데 이런 얘기 주로 하시지 표정이나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죠. 신선하네요. 신선한? 거울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마스터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 이 또 연주하는 모습이나 심지어 음악에서도 그 사람들 성격 다 나타납니다. 아까 이미랑 씨 이렇게 되게 엄격하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음악을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저분이에요. 본인한테도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살펴봐 가면서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저 조금 그래도 해명하고 싶은 게 살피는 거는 제가 이제 동일한 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것들을 맞춰줘야 돼서 이제 눈치를 봐가며 너 여기 바뀔 거 알았어. 뭐 약간 이런 건 거지. 엄마구나 엄마. 감시는 아니고요. 근데 저 센스가 실내악을 하면 무조건 필요해요. 대부분 그 센스가 안 돼서 실내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지 것만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제일 오래 있구나. 실내악이 너무 필요해요. 이게. 나 그거 느껴졌어 볼 때. 좌우를 보면서. 그래서 실내악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연주 자체가 안 돼요. 자기 혼자 가고 야 네가 따라와야지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버리니까 연습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럴 때. 아하. 그래서요 스타들을 잠깐 모여서 이벤트로 만들어낸 실내악단은 그 호흡을 맞추는 데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이 뭐만 조금 해도 우리는 그걸 알고 따라가는데 그렇지. 같이 4명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고 야 내가 너보다도 음악 더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끝장이에요. 그거에 잘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는 겁니다.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4명이 매우 잘하나 실내악으로 뭉쳐놨을 때는 오래 한 실내악단만 못하다. 그렇죠. 거기선 또 사회성도 필요하고. 이민랑 씨 역할 이해했어 내가. 슈퍼바이저. 이 홍성훈 씨는 왜 이렇게 목덜미를 한 번씩 채는 거예요? 자켓을 입었을 때 악기가 조금씩 미끄러워서 그 버릇이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예리하게 잘 보시네요. 제가 하면서도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쓸데없이 예리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양승민 씨는 본인이 눈썹으로 느끼는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눈썹을 많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음악에 따라 눈썹이 달라져요. 눈썹 문신을 하셔가지고. 아니 방송에서 이 사람이 말이야. 가끔씩 하면 좋겠다 이거. 그럼요. 우리가 2년 이거 2년 했는데 처음 나오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3개월 한 번도 괜찮아요. 점점 줄어. 청스님 집에도 한번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가야지. 아니 그런 문화 꼭 생긴다니까. 그럼요. 5명 10명 정도 친구들끼리 야 돈 우리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자.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나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알아가지고 하고 싶어졌잖아. 이제 우리 시장도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그러니까 좀 자주 나와요. 자주 올게요. 아니 이걸 내가 전하고 싶어 사람들한테 요 정도 방안에서 현악기 4개 막 울리니까 야 띡 이런 체험 해봐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네. 베리 띡해요.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네? 이야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자 오늘은 첫 시간이었습니다. 곧 다시 모시겠습니다. 쿼르텟 X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